안녕하십니까. 오늘 버스 오늘도 파업했어요? 대답을 해줘야죠. 파업했어요? 그럼 어떻게 갔어요? 달려왔어요. 아, 잘했습니다. 자, 오늘은 30분만 수업 몇 쪽입니까? 54쪽이죠. 오늘 54쪽은 특별히 안 봐도 되겠습니다. 왜냐면 선생님 오늘은 교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10분에서 20분 그 사이에 선생님이 조금 일상하고 연결시켜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교류가 무엇이냐? 철학적인 질문은 아닙니다. 나로, 교류가 뭐예요? 네, 그죠? 그거죠? 그냥 몇 마디로 끝나는 거죠? 자, 우리 전기회로를 보니까 크게 이제 직류와 교류가 있고, 앞에 이제 우리가 뭐 전기장이네, 자기장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찌 보면 시험을 위해서는 앞에도 중요합니다. 기능사 시험을 위해서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은 아니어도 전기 기술자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직류와 교류 중에 어디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교류입니다. 뭐 요즘에 이제 많이 직류에 대해서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지만 교류가 결국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교류를 모른다는 얘기는 어쩐다는 얘기예요? 현장에 일할 수 있다 없다? 시킨 일만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직류와 교류 중에 수학이 많이 필요한 게 뭘까요? 수학이 좀 지식이 좀 필요하다. 교류요, 교류.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이 이제 계산기를 잠깐 이제 가져와 봤는데 자격증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분 현장 가서도 교류를 달려면 고학년 계산기가 없으면 거의 어렵다고 봐야 돼요. 물론 이제 하는 일만 하면 모르겠지만 뭐만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류를 해석한다는 것은 조금 더 어렵다. 그러니까 교류를 모른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전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진행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중요도로 따지면 어때요? 아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교류는 지금 현재 우리 교과서상으로는 아직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기능사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지금 교류를 먼저 만나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봤어요. 우린 직류는 이미 배웠습니다. 자, 왼쪽 뭐예요? 이 기호가 뭡니까요? 여기 기호 뭐예요? 뭐예요? 전지죠? 긴 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약속을 했죠? 자, 얘는 오른쪽은 뭐예요? 교류 기호예요. 그럼 어디가 플러스예요? 위에가 플러스다. 아래가 플러스다. 자, 선생님이 직접 가져왔습니다요. 자, 이 건전지 특정 제품이긴 하지만 얘 몇 볼트예요? 1.5V죠. 그럼 크기는 어떻게 돼요? 사이즈는? 요만한 거 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크기가 뭐예요? 이 건전지를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들고 다니죠. 이렇게 건전지는.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이 건전지는 AAA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보다 좀 더 큰 게 AA, 좀 더 큰 게 A.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 건전지 사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AAA 건전지 주세요. 또는 눈으로 확인하고 사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1.5V를 쓰면 그냥 우리는 직류 1.5V가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제 이거 두고 왔어요. 이거. 자, 여기다 꽂기만 하면 전기 오죠? 자, 손 대보세요. 아, 겁이 없는 친구예요. 되면 전기가 와요, 안 와요? 와요, 안 와요? 뒤를 봐야 되죠? 뒤에 선 연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이게 교류죠? 교류란 말은 교류를 쓸 수 있는 콘센트인 거죠? 근데 얘기를 봤더니 돼지 콧구멍처럼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얘는 약간 얼걸려갖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어디가 플러스예요, 그러면? 어디가 플러스예요? 왼쪽이 플러스다. 손. 오른쪽이 플러스다. 그럼 뭐예요? 나로.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가 플러스예요, 이거? 오늘 배웠으면 집에 가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부모님한테. 아빠, 왼쪽이 플러스고 오른쪽이 마이너스야.
다음부터 잘 꽂으세요. 맞아요, 틀려요, 이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근데 틀렸다고 표현을 하죠. 그죠?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극성이 있다, 없다? 있는데 바뀌어요. 맨날. 맨날 아니죠. 초당 바뀌어요. 60번. 그러니까 한 번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 모양이 무슨 모양이에요? 여기다가 그래프만 딱 그리면 돼, 이렇게. 사인파가 되는 거예요, 사인파. 태극 문양이 아닙니다. 이게 교류 전원이에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뭐에 대해 공부한다는 얘기예요? 얘에서 공부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계속 이렇게 하죠,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교류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움직이기 때문에 공부할 때 조금 정지 상태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벡터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조금 더 어려운 놈이 교류예요. 근데 비중은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분 집이나 학교 다 직육수가 있어요, 교류수가 있어요. 교류수가 있기 때문에 교류를 더 잘 알아야 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 오늘 배우고 나면 이제 이게 뭔 의미인지만 알아도 오늘 수업의 선생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교재를 중심으로 나갈 건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마이크 한번 줄까요? 자, 진환이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어야 돼? 이거 뭔 글자입니까? 선생님이 영어를 잘못하니까 삐뚤빠뚤 써놨죠? 이거 알파벳 뭐예요, 이거? 오, 대단해요. 어떻게 나로 이게 V처럼 보여요? 약간. 선생님 조금 더 이쁘게 써볼게요, 뭐 이렇게. 이제 V처럼 보여요?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교류의 표시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읽어볼게요. V는, 자, 220, 루트 2, 사인, 요놈 어떻게 읽어야 되냐? 오메가라고 있습니다. 오메가. 일단 오늘은 그냥 교류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그럼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V는 22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만 알면 오늘 수업의 목표가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뒷장이 몇 장 남았어요? 2장 남았죠? 5분의 3이죠? 이것만 남겨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책은 안 볼 수도 있어요. 자, 220 루트 2가 뭐예요, 그럼? 이건 시험에 나와요. 기능사 시험에. 우리 기능반 학생 3명은 다 알아야겠죠? 이미 어제 보니까 상당 수준의 실습을 했는데 220 루트 2가 뭐예요? 좀 더 나오지만 여기 보니까 16A 250V라고 써져 있는데 준이 이게 뭔 말이에요? 220 루트 2가 뭐예요? 여러분 집에 몇 볼트 써요? 220V 쓰죠? 선생님이 근데 220 루트 2라고 써놨네? 주연이 뭐예요 이거? 루트 2가 왜 있는 거예요? 내일 모레 시험 봐야 되잖아요. 기능사 필기. 왜 루트 2가 있는 거예요? 마이크 줄까요? 아니요. 이건 시험용이에요, 시험용. 선생님이 어떤 숫자라서 상관없는데, 이거는 대한민국의 상용 전원도 되는 거고, 기능사 시험에도 나오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최대값을 의미해요.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220이 뭐냐? 220V가 우리가 쓰고 있는 상용 전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표준 전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AC 여기다 쓰면 되죠. AC.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우리는 220이 그냥 220이 아니었던 거예요. 좀 이따 배우나 말아요. 그리고 얘가 뭐예요? 사인 이렇게 읽는 거예요. 사인. 그러니까 우리는 직류에서는 어떻게 표현만 했으면 돼요? 직류에서는 그냥 전압 10V 이렇게 쓰면서 끝났는데
교류는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나중에 배우면 표현할 수는 있지만 이게 풀네임이에요. 풀네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야, 너희 집에 전화 몇 볼트야? 그러면 있어 보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 전기 배웠다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면 돼? 좀 번거롭더라도 220 뉴트이 사인 오메가 t야. 딱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동안은 물리, 과학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앞부분을 잘한단 말이에요. 드디어 이제 우리는 전기를 공부한 사람들이 다루는 분야가 뭐예요? 교류 부분. 알겠죠? 그리고 이건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교류를 코사인으로도 표현하긴 합니다. 위상차가 90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책은 사인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기사시험에서 코사인으로 표현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오메가에는 주파수가 포함되어 있다. 그것까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교류가 뭔지 한번 써보자는 얘기죠. 교류, 선생님이 한자를 잘한 게 없어요. 잘한 게. 한자도 겨우 보고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정도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교자가 무슨 교자 같아요? 사귈 교도 기지만 뭐예요? 교차할 교. 뭐라고요? 교차 맞나요? 교차할 교. 교차한다. 교차할 교예요. 그러면 이 류는 뭘 것 같아요? 진짜 잘하죠. 류. 영어로는 AC.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교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 돼? AC, DC가 더 편하죠. 이제부터는. 오늘 이후부터는 AC, DC가 더 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어떻게 AC, DC라 표현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AC는 뭐의 약자란 얘기예요? AC는 뭐의 약자? 본토 발음. 자, 미국에 살다 온 누구 있죠? 주혁이. 자, 읽어보세요. 녹음 잘 안 됩니다. 틀려도 돼요. 녹음 잘 안 되니까. 와, 그렇죠. 본토 발음에서 alternating current. 교차하는 전류라고 말이에요. current는 전류예요. 그러니까 뭘 쓴다? 교류하면 AC라고 쓴다. DC는 배웠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direct current DC라고 하죠. 우리는 지금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류를 한자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초록색 써볼까요? 초록색 잘 보이죠? 이렇게 말도 써요. 정, 현, 타, 교류. 이름이 많습니다. 교류는 일반적인 얘기고, 이제 정상적인 교류가 정연파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요렇게 이쁘게 움직이는 놈들이 정연파예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비정연파가 되는 거고, 똑같은 말이 뭐냐, 영어식 표현이 사인파 교류예요. 뭐라고요? 사인파 교류. 그러니까 미국 가면은 정연파라고 하면 못 알아먹겠죠? 정연파 이렇게 말하면 뭘까요? 나를 어떻게 해야 돼? 미국 가면. 해를 보면서 사인파. 사인 웨이브 그런데 사인 웨이브. 사인파 하면 파자를 모르니까 사인 웨이브. 오케이? 이거는 수학에서 온 거, 수학. y는 이꼬르 사인 x라는 머리가 아픈 이 함수 표현. 아까처럼 어떻게 표현했어요? 220 뉴트의 사인 오메가 t에서 이 사인의 의미를 가져가서 우리는 교류를 무슨 파라고 한다? 사인 교류파. 정확히 말하면 예쁘게 이렇게 일정하게 흐른 놈을 사인 교류파라고 한다. 찌그러지기 시작하면 이제 비사인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인파가 아니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전기이론을 배우면 가장 마지막 부분에 정상적이지 않은 애를 해석하는 게 이제 비사인파 또는 비정연파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는 전기는 대부분 정연파가 써요? 비정연파가 써요? 비정연파가 오면 사고가 나요, 사고나.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거는 정연파다. 그러면. 이 정연파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정연파. 이 정자가 뭘까요? 선생님 여기까지는 안 보고 쓰겠네. 발을정. 선생님 좀 핑계를 대자면 선생님은 한자 세대가 아닙니다. 한글 세대예요.
알겠어요? 그럼 현자는 어떻게 써야 돼? 현자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렸습니다. 얘는 무슨 현이냐? 활, 시, 위 현이래요. 뭐요? 활, 시, 위가 맞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저기 국궁이라는가요? 활선을 간대. 그러면 활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여기다 뭘 집어넣어요? 화살을 놓잖아요. 사실은 이 줄을 말합니다, 현이. 선생님은 근데 줄보다도 이 활 모양 같아요, 활. 사인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양을 가지고 있는 파형을 가지고 있는 거 뭐라고 한다? 교류파라고 한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교류를 뭐라고 해야 되냐면, 정상이라는 표현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정현파 또는 사인파. 그럼 정현파가 아닌 걸 뭐라고 한다? 비정현파, 비사인파. 그러니까 책을 여러분들 보다 보면 비정현파란 말이 나오고 비사인파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제 이걸 파형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형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 방금 뭐라 했어요? 일본어였어요. 왔다리 갔다리. 뭐라고요? 왔다리 갔다리. 일본어. 왕복했다 그 말이에요. 좀 이따가 PH 통해서 선생님이 이제 보여줄 거예요. 직류와 교류 차이점을.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아까 전에 표준전압 얘기했죠. 표준전압은 뭐냐면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써 있어요. 국가가 정해진 공인된 전압. 그래서 표준전압은 이렇게 써져 있네요. 이거 법규에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20V 플러스 마이너스 13V.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220 플러스 마이너스 13V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2 이내 써있어요. 2 이내. 여러분들 집에서 나중에 전압을 측정하면 220V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전기를 공급하게 되면 220보다 플러스 13을 하면 몇 볼트가 되는 거예요? 13을 더하면 233V가 나오는 거 빼면 200 몇이냐? 7 맞아요? 7V. 이 사이에 있으면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압 측정해 봤을 때 지난번에 나로 실습장에서 찍었을 때 몇이 나왔어요? 214V 정도 나왔죠? 기억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그리고 220V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실효값이라는 걸 나중에 배워요. 그래서 측정기에서 측정되는 전압은 최대값이 아니라 실효값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표준 전압 측정하면 여러분 집에도 어디 측정하면 220 플러스 마이너스 13V 안에서 논다는 얘기예요. 207V가 안 되거나 233V 넘는다는 얘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전제품 다 뽀개집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전격 전압은 뭐예요? 그럼 전격 전압. 선생님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눈을 크게 뜨니까 보여요? 보이시죠? 16A 250V라고 써 있어요. 16A 몇 볼트? 250V 써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자, 누가 얘기해 볼까요? 방금 온 양진아. 자, 16A하고 250V 의미가 뭐예요? 정신없죠? 지금 막 등교했는데. 상훈이 뭐예요? 16A하고 250A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전격전압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얘기를 봤더니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집에 있죠? 공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따로 뭐예요? 16, 250의 의미가 뭐예요? 전격 전압이래요. 이거는 설계 기준에 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 전압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전선을 꽂아가지고 250V까지 써도 안전합니다. 전선을 꽂아서 16A까지 흘려도 안전합니다.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몇 볼트를 쓴다 해서 최대 207에서 233 사이를 쓰기 때문에 문제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에 쓰기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딴 데 막 우리나라가 전압을 높게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보다 높게 쓰는 애가 없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공장 가면 380V를 만나지만 일반 가정용 전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상용전원은 이제 한전에서 만드는 전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압 전류. 이게 전압을 얘기하는 거죠. 한전에서도 결국은 이 사이 안에서 놀겠죠. 표준 전압을 맞추기 위해서 A를 쓰겠죠. 그러니까 집집마다 사실은 전압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알겠죠?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대단한 거죠. 그렇게 못 만들어요, 아직 기술로는. 건전지처럼 딱 1.5V 이런 거 만들기 힘들다는 얘기죠. 알겠죠? 조금만 더 하고 PHT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유와 직류를 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처벌 책을 보면 선생님이 설명한 방법을 잘 보고 이제 책을 봐보세요. 그러면은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면 눈이 이제 달라져요. 선생님이 표현했어요. 이거 뭡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지금? 이거 없으면 이제 졸업 못 합니다. 아직 1학년이니까 졸업하려면 시간 많이 남긴 했지만. 이거 뭐예요? 전압이죠? 안 쓰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전류죠? 이게 뭐예요? 저항이죠? 그럼 앞으로 이제 결론을 오게 되면 어떻게 쓰냐?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제 힘들어가지고 글씨를 잘 쓰지만 어쩔 수 없이 흘려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저항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근데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얘하고 얘를 봐보세요. 얘하고 얘를. 얘 뭔가요? 참 뭘 쓴 거예요, 지금? V예요? Z예요? V죠? 전압이에요. 그럼 교류에서 이제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이거 뭐예요? 필기체, 영어에서. 전류예요. 그러니까 교류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시료값이에요. 그럼 대부분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는 이제 순식값으로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요상한 놈을 갖고 다니는 놈이 이제 순식값이다. 시간에 따라 계속 표현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표기를 하면 직류처럼 쓰게 되면 나중에 시료값이 되는 거고, 그냥 이렇게 막 흘렸으면은 이거는 이름으로 말하면 풀네임이다. 김주혁 이렇게 부른 거를 주혁, 김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다. 그게 나중에 이제 순식값 안에 최대값, 평균값, 시료값이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작업을 할 때는 이제 시료값 가지고만 일을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순식값에서 따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PHET를 실행시켜서 한번 인터넷 여기로 가야 된가요? 자, 크롬으로 가서 PH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검색하는지 다 나옵니다. 자, 검색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랜만이니까 잘 안 되네. 자, PHET. 자, 음악 소리는 듣기 마세요. 그럼 이제 직류와 교류를 눈으로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야 돼요? 물리로 가야 되죠, 물리로. 물리. 딱 몇 개만 해보면 끝이에요. 자, 이 중에 AC라고 써져 있는 거를 가면 돼, AC. DC로 가면 이제 교류를 표현 못 하니까 뭘로 가야 된다? 이게 AC 있죠? 이게 AC. 자, 그러면 한번 직접 눈으로 한번 봐보자는 얘기죠. 자, 어디서 가져야 돼요? 배터리. 여기 있죠? 잘못 가져왔어요. 자, 얘를 가져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해보자는 얘기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연결만 시키겠습니다. 이게 교류예요. 뻥나보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오. 선생님 너무 빨랐는갑죠? 이게 도현이가 잘하는데.
차이점 뭐예요? 전압은 우리가 몇 볼트인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깜빡거림이 있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왕복이에요. 왕복. 에러예요, 에러. 네. 선생님 자기장이 흐르고 있을까요? 씩. 이게 이제 주파수가 달라지게 되면 0.5Hz죠. 최대로 올려볼게요. 이해됐지? 60Hz면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요?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보이면 병원 가셔야 돼요. 알겠죠? 일반적인 사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교류예요. 직류는 주파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다음 시간부터 이제 호도법부터 자격증 위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